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에 방울복랑금 키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아마 여름에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다육이 중에 하나가 바로 방울복랑금일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매해 그랬듯이 원인도 모르게 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줄기가 물러서 곁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이겨낼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만 방울복랑금이 잘 자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장마와 여름에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줄기는 살아있는데 잎이 후두두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을 많이 보일 겁니다. 아마 그런 증상을 보이는 곳은 대부분 베란다나 아니면 공기 흐름이 좋지 않은 곳, 아니면 키우는 환경의 온도가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경우, 그런 경우 대부분 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을 주지도 않았는데 잎이 후두두 떨어지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참 대략 난감한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영상에 보이는 방울복랑금과 옆에 무지성 방울복랑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성장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 뒤쪽에 있는 우리 집 나이가 제일 많은 방울복랑금 무지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방울복랑금 무지 같은 경우는 거의 6, 7년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앞부분에 보시면 금이 보이는데 원래는 이런 올금이 아니라 수박금이었습니다.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올금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꽃대가 생장점에서 나오면서 꽃대를 수시로 잘라주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올금을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적심을 하거나 자구 번식을 할 때 많이 잘라주지 말라는 이유가 이런 올금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럽니다. 올금은 예쁘긴 하지만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아주 적습니다. 지금 매번 말씀드리지만 녹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무지성 금 같은 경우는 그나마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는데, 이렇게 전체가 방울복랑금일 경우는 여름을 쉽게 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안쪽에 보시면 올금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죠. 투명한 금이 이렇게 보여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요. 방울복랑금을 키우다 보면 잎이 후두 떨어지면 가끔 이렇게 환경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환경을 바꿔주지 말라는 말씀을 일차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는 오히려 이 올금이 떨어지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고 줄기가 물러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잎들은 그냥 다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방울복랑금이 잎이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약재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과도하게 약을 오히려 또 살포했다가 이 줄기마저 살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줄기가 한번 무르기 시작하면 가을이 왔을 때 도저히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줄기만 살아 있으면 이 떨어진 줄기 부분에서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작년에 잎이 다 떨어져서 정말 볼품이 없었던 방울복랑금이었는데, 가을부터 그 다음에 봄까지 이렇게 메워가면서 서서히 빈틈을 보이지 않을 만큼 자구들이 많이 나왔는데, 또 여름이 오면서 이렇게 또 그런 잎이 떨어지는 증상을 조금 보이곤 있지만 작년만큼은 아닙니다. 작년만큼은 아닌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봄에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분갈이 시기가 좀만 늦어도 잎이 후수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을 많이 보여주고요. 특히 이 방울복랑금을 키우기 위해서 상토 비율을 많이 높였던 분들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상토 성분이 많으면, 거름 성분이 많으면 성장은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색감도 예쁘고 잎도 예쁘게 성장을 하지만 이 뜨거운 기온과 결합하게 되면 잎이 떨어지는, 우수 떨어지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우리나라 여름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여름에 그나마 잘 적응할 수 있는 옆에 보이는 무지성 방울복랑금을 구입해서 키우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녹이 들어가 있는
금들 같은 경우는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잎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옆에 있는 전체가 방울복랑금인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자구가 잎이 4-5개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 방울복랑금 무지 같은 경우는 1-2개 정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색이 더 고와지고 지금 습하기 때문에 지금 잎들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분을 엄청나게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지금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도 잎이 많이 옆은 넓어지면서 단단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기는 좋은데 나중에 잎이 터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물을 최대한 아끼면서 키우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수분을 보충해 주다 보면 결국은 잎이 터지거나 잎이 무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 뒤쪽에 있는 방울복랑금 무지 같은 경우도 잎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분을 많이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물을 주고 갔는데, 이 물을 주고 간 만큼 그만큼 또 이 수분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잎이 장마 기간에 습도와 이렇게 맞물리면서 이렇게 통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행인 거는 올금 부분이 아직까지는 뜨거운 기온을 잘 이겨내고 있는데, 너무 이 금 부분이 너무 색이 너무 강렬하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8월 정도 되면 아마 말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조금 위안을 삼는 거는 녹이 있는 무지성 금이라는 거, 그래서 줄기 부분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그 믿음 하나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방울복랑금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잎이 떨구는 경우도 그렇지만 이 줄기가 물러가는 경우입니다. 줄기가 물러가면 절대 이 방울복랑금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는 곳, 정말 바람이 잘 통해야 됩니다. 이 공기의 흐름이 멈춰 있는 곳에서 이 방울복랑금을 키우면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방울복랑금 잎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들을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더 약을 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떨어지는 잎을 살리겠다고 약을 칠 경우 그 뜨거운 기온과 또 약물이 결합해서 또 오히려 더 안 좋은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자꾸 수시로 뽑아보는 분들이 있는데, 뽑아본다고 이 방법이 없습니다. 이 떨어지는 거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줄기를 살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뿌리를 뽑아서 다시 심어주면 오히려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몸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봄 지나서 6월 이후부터는 분갈이 해주지 말라는 이유가 몸살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럽니다. 분갈이를 해주면 뿌리를 건들지 말라는 이유도 그런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특히 방울복랑금 무지 같은 경우는 뿌리가 건강할수록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성장을 잘한다라는 것을 또 증명하고 있습니다. 강릉도 온도가 엄청나게 높았거든요. 습도도 높고. 그러나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피복랑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성장을 잘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잎이 떨어지는 거는 이 호피복랑금이 아주 덜합니다. 이 방울복랑금이 잎이 떨어지는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 무지 또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또 잎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잎이 떨어지지 않고, 잎이 떨어지는 그런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나이를 먹었거나 적심을 해서 뿌리를 내려서 뿌리가 제대로 활착을 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처음 방울복랑금을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자구를 키우기보다는 이렇게 군생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중품 정도 키우는 게 안전하게 더 키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작은 자구를 키우게 되면 여름에 무너질 가능성이 아주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울복랑금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중품 정도, 그리고 이렇게 무지성 금을 꼭 키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매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 방울복랑금을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나 지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키우면 내 몸이 그렇게 따라가지를 않죠. 그러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환기가 잘 돼야 되고, 처음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품보다는 중품 정도 사이즈로 구입을 해서 키워야지만 더 예쁘게 오랫동안 키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8월은
절대적으로 단수를 해야 되고, 7월에는 잎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수분 공급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참 잎이 떨어지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차각막을 50% 정도 해주고, 너무 차각막을 해주면 잎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은하게 햇살이 좀 약한, 그러나 이 바람이 잘 드는 곳에서 두고 키운다 그러면 그 잎이 떨어지는 증상들이 어느 정도 멎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잎이 투명하게 변하고 있는 그런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너무 강한 직광에 내몰면 결국은 그 잎은 다 말라가고 주기까지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오는 곳에서 키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드러운 햇살은 뭐냐면 사선으로 들어오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햇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옆에 그림자처럼 들어오는 그런 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8월만 잘 넘기면 9월부터는 떨어진 잎에서 서서히 다 새로운 잎들이 나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오늘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